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얘를 못 봤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얘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주식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감이 와가지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마이크를 킨 건데, 사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치로 테크에서 얘를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적 분할하고 다른 거죠. 얘는 욕을 많이 먹는 거고 얘는 욕을 안 먹어. 왜? 물적 분할은 비츠로테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상장을 시키는 건데, 비츠로테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비츠로테크를 가지고 있는 비츠로테크 본인하고 주주님들하고를 가치를 제고해서 비율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얘가 인적 분할이라고 했었을 때 비치로 넥스텍이 상장을 했어. 근데 이제 주주님들한테 갑자기 계좌에, 난 얘를 매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계좌에 주식이 생겨나.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회사에서 알짜가 되는 사업군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욕을 존나게 먹습니다. 그게 어디였냐 하면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게 이제 예전에 물적 분할한다고 욕을 돼지게 처먹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거를 물적 분할했었을 때도 욕을 돼지게 먹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2017년도인가 그래가지고 400%대가 아니어서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얘가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오명이 있을 수 있다. 좀 주가가 하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는 놈이에요, 얘. 보시다시피 얘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규모가 우주항공이랑 핵융합 에너지랑 가속기, 플라즈마 사업입니다. 뭔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그대로 다 묶어가지고 따로 상장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죠. 예, 거의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이 있죠. 얘는 또 이제 국가에서 대형 원전 안에 우리 SM 할 거야. 핵융합, 핵분열, 우리 연구 개발 지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래 먹거리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추로 넥스텍 애들이 지금 적자 지속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얘네 우주항공 누리호 쪽에다가 이제 그 납품을 했던 것도 있고 우주항공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핵융합이 이제 얘네 매출을 까먹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좀 괜찮은 건 뭐냐면은 미래 먹거리들만 모아서 지금 상장을 하는 거고, 물적 분할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가가 눌린다는 그 가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 오늘 상장했었던 CMTX 같이,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지금 매도 타점 안 보내드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구간을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 넘게 수익군인데, 뭐 시간에 떨어져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잘 매도를 할 생각이고, 비슈로 넥스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900원이잖아요. 얘가 이제 물적 분할이니까 최대 주주가 겁나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을 봐야 되는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24%예요. 이건 좀 매력 있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노타나 이노테크나 다른 애들 지금 봤을 때요, 오늘 상장했던 CMTX가 30%였고 그 전에 상장했던 애들 평균이 33%였습니다. 32에서 36% 사이였으니까.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 유통 가능 물량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 봐도 사실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는 거랑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라는 거를 잘 엮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거나 시가를 좀 잘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내일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럼 타점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이 먼저 나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매수 타점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매도 타점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모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균등 배분으로 11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440만 주거든요, 얘네가. 여기 보셨을 때 이렇게 일반 주주랑 기관 투자자 해가지고 110만 주가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마 공모주로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반 투자자가 11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던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6,900원의 물적 분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차세대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를 끌어올렸는데 7,800원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던질까요? 안 던질 것 같거든요. 일단 한라캐스트를 예를 든다 그랬을 때 얘가 시가가 이제 7,840원인데요. 얘가 공모가가 5,800원이었습니다. 사실 공모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존나 열받는 그런 시가였겠죠. 그러면은
타점을 일단 어떻게 받느냐. 예,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7666-8354 여기다가 한 통 보내시면은 제 타점 문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얘가 제가 봤을 때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 그랬을 때요. 모비스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전에 떨어져 가지고 뭐 매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핵융합이 이제 초전도체랑 엮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옛날에 올라갔던 거 보시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3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었으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5천억이었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다원시스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졌던 게 기업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8,000원이었을 때를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그래도 2,5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융합 관련돼서 대장급 종목이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이건 번외죠. 얘가 이제 비치로 넥스텍이 혹시라도 이제 핵융합을 하는데 지금 어딘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국가 사업이긴 한데 거기에 두사이너빌리티가 엮여 있다라고는 좀 뒤져봤는데도 확인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여러분들 신규 상장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충 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상장했던 애들이랑 얘는 아예 좀 얘기가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보시면은 이거 지금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았잖아요. 근데 이게 45만 원부터요 50만 원까지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꼬리가 10%짜리예요. 10%. 다음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 당일에 매매 못해도 거래 대금이 터진 놈이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친놈처럼 떨구더니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라는 변명으로 지금 끌어올린 거잖아요. 얘 뉴스 있었나요?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당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가 될 수 있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다음 주 화요일이 됐든 간에 어쨌든 매수를 보내드려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치로 넥스텍 이거 별로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수급대장 또 집착남 큐리오시스도 이것도 보내주고 막 그린강학도 지금 또 보내줘가지고 또 수익권이고 거기다가 오늘 CMTX도 저것도 또 구간 또 해먹어서 또 10% 이상 또 수익권이고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잡주라도 다 할 겁니다. 어떠한 그 제 조건만 만족을 시켜준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종목을 수익 내려고 하는 거고요. 비치로 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던가 오늘 사서 내일 매도하던가 이 정도만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반전으로 내일 또 갑자기 또 좋은 뉴스가 터져가지고 얘가 시가가 그냥 그지 같았는데 빡 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은 제가 내일 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간에 괜찮게 마무리가 돼갖고 시초에 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분위기빨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물적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요걸 처먹는다고 하더라도 유통 가능 물량, 이 유통 가능 물량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위치라고 기억나십니까? 얘가 유통 가능 물량이 무려 17%입니다. 엄청나게 적죠. 얘가 신규 상장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은 6,800원부터요. 23,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일에. 그것도 갭도 안 띄우고 실제로 끌어올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800원에 매수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끝까지 먹었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거의 250%를 수익을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유통 가능 비율이 무섭다라는 거고, 물론 당연히 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애들인데, 지금 전기차 사업도 안 좋은데, 당연히 주가가 하락으로 가겠죠. 어쨌든 지금도 얘가 신규 상장했던 그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매너는 지키고 있다. 이제 이건데,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에 비해서 그나마 유통 가능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알았고 관련됐던 종목들에 대한 추억도 알았고 그리고 얘의 사업권도 알았으니까 나중에 핵융합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치론 넥스텍을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을 잊으면 이제 안 되겠죠. AP위성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다 비치론 넥스텍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지식 제대로 충전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비트로넥스텍이 구간을 준다. 시가가 괜찮다.
혹은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구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